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지루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XRP 쪽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갑수는 갑자기 수십만 개가 늘었고 XRP를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 지갑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지루한 시장 흐름을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온체인 지표는 계속 좋아지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뒀습니다.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보다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에 XRP 쪽에서 숫자로 보여지는 변화부터 정리해볼게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 며칠 동안 XRP의 하루 평균 활성 지갑수가 29만 5천 개를 넘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최근 3개월 평균을 보면 하루에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수치는 어림잡아봐도 7배나 가까이 늘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소보다 무려 수십만 개나 더 많은 지갑에서 XRP를 전송하거나 거래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들고만 있는 지갑 숫자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성 지갑이라는 건 진짜로 뭔가 움직인 지갑만 집계한 거예요. 즉 전송을 하거나 거래에 실제로 사용된 지갑들만 따로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는 건 단순히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XRP를 쓰고 있는 활동이 급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XRP에 대한 관심이나 사용량이 단기간에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유량 쪽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XRP를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나 상어 지갑의 숫자가 처음으로 2,700개가 넘었습니다. 100만 개면 지금 시세 기준으로도 한 지갑당 약 80억 원 이상을 XRP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지갑이 2,700개나 존재한다는 건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꽤 많은 자금이 실제로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격 움직임만 봐서는 지금 상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백엔드에서 큰 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고래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 값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기대감이나 미리 알고 있는 정보 혹은 펀더멘탈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에서 체크했듯이 수치만 보면 확실히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웃기죠. 최근 며칠 사이에 XRP 가격이 특별히 급등한 것도 아니고 SEC 이슈나 대형 호재 뉴스가 터진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갑 숫자가 몇 배로 늘고 고래들이 매집에 들어갔다면 가격이 아닌 다른 신호를 보고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온체인은 강세인데 가격은 약세. 이 괴리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SEC와의 법적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가 벌금 감경과 기간 판매 허용 관련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합의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법원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이걸 기각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결정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분위기가 깔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거시적 불안 요인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합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XRP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고래들은 사고 있는데 중소 보유자들은 오히려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인 기대는 있어도 단기 수익은 없으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결국 수급적으로 보면 위에서는 고래가 매집하고 아래에서는 개인이 털고 있는 아주 묘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리플 투자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최근 리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은 1, 2분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트 흐름 또한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고래들은 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고래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기관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건 뭔가 있어도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당장 올라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단 중장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누가 XRP를 매집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쪽 수급부터 보면 지난달부터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로 유입된 XRP 물량 중 대형 지갑으로 들어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가는 주체가 XRP를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 신뢰는 아직 없지만 준비는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도입된 AMM 기능이라든가 1400만 개 토큰을 직접 소각한 것도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성장 포인트입니다. 최근 XRP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있었죠. 바로 미국 정부가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루머였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리플 측 법률 고문인 빌 모건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죠. 이 발언 하나로 제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 정책 흐름이 점점 더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까지 정부 압류 대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전혀 없었던 게 맞죠. 그리고 리플이 정기적으로 에스크로 물량을 해제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럴 때마다 우려했던 질문들이 그 물량을 던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크로가 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이 XRP 공급을 직접 통제하고 있어요. 일부 물량을 해제하긴 해도 그중 대부분을 다시 락업에 넣어두는 식으로 공급을 조절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집 타이밍인지 손절 타이밍인지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손에 쥐고 있기 피곤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장기 비중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 구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 XRP의 주요 상승 구간을 보면 먼저 고래 지갑수가 증가하고 활성 지갑이 늘어난 뒤에 가격이 한 템포 늦게 반응했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수급 주체가 바뀌는 시기에는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안 움직이는 동안에는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이 그걸 받아가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막상 올라갈 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져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SEC 합의안에 대한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 기대와 얼마나 부합하냐입니다. 이게 명확해지면 기관 유입이든 개인 매수든 확실한 수급이 붙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거래량은 줄어들고 뉴스도 잠잠한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치고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기관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에서 확인됐죠. 가격만 보면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갑수, 고래 움직임, 실제 사용량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걸 눈치챘냐 못 챘냐 그 차이인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더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